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이 크립토펑크에서 생겨난 새로운 이슈와 함께 JP모건에서 디센트럴랜드의 라운지를 개설했다. 이런 소식, 마지막으로는 이 NFT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사기 유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립토펑크는 모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근 핫한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요. V1과 V2 관련된 논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네, 크립토펑크 하면 NFT 시장에서 가장 비싼 NFT로 다들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크립토펑크의 에어리언이 8,000이더에 판매가 됐습니다. 하나로 한 3천억 원 가량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NFT라는 게 300억 원에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립토펑크가 과연 뭔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펑크는 2017년에 라바랩스에서 발행한 건데요. 총 10,000개가 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민팅이 가능했는데 남자 한 6,000여 개, 그리고 여자 3,800개, 그런 다음에 이제 좀비 88개, 에이프가 88개군요. 에이프 88개, 좀비 24개, 에어리언 9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에어리언이 가장 좀 귀한 9개뿐이 없는 크립토펑크인데요. 최근에 8,000이더에 팔리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에 크립토펑크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가 크립토펑크를 뭔가 구매를 한 이후에 다시 그 이더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크립토펑크 측에서 그 V1을 폐기하고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크립토펑크 V2를 만들었고, 크립토펑크 V2가 오늘날 알려져 있는 크립토펑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전반적인 크립토펑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 현재 이 스마트 컨트랙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또 V1을 폐기하고 V2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V1과 V2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V1은 사실 폐기된 크립토펑크인데 커뮤니티에서 V1을 되살린 게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ERC721, 여러분들이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에서는 ERC721이라는 그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크립토펑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ERC721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립토펑크를 들어가시면 스탠다드 타입이 그냥 크립토펑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RC721이 만드는 데 영감을 준 게 오히려 크립토펑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립토펑크 V1은 이미 폐기된 것들을 ERC721로 랩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ERC나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변환한 것을 우리가 랩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랩핑된 크립토펑크가 V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ERC721을 랩핑한 게 이제 V1이다라는 말씀이시고 721로 랩핑을 한 게 V1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V2는 또 어떤 건가요? 근데 V2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비싼 가격을 갖고 있는 크립토펑크가 이제 V2죠. 원래는 걔가 크립토펑크고 V1이라는 게 없었는데 얘가 V1이 나오면서 원래 진보는 V2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V1을 실제 크립토펑크 라바랩스에서도 판매를 했었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라바랩스에서도 이 V1 40개를 대략 212더 정도에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판매한 이후에 다시금 그 태도를 바꿨다라는 게 좀 문제가 돼 있고요. 오픈시에서도 1월 달까지는 V1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면서 다시 V1을 판매하지 않게 됐는데 역사적 히스토리상으로 보면 2017년에 오픈시에서 V1이 판매가 되다가 라바랩스가 이제 이건 아니다, 공식 오리지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룩스레어라고 그 오픈시의 경쟁사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랩트 크립토펑크라는 거를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픈시에서 다시금 V1을 판매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논쟁의 맹점은 라바랩스에서도 V1을 판매한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논쟁이 어느 정도로 좀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미 오픈시에서 사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게 NFT의 진정한 역사의 한 조각을 자기들이 이제 구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오운 유어 데이터의 공동 설립자의 브리터니 카이저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이 오픈시에서 자기가 라바랩스에서도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는 진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렸잖아요. 그럼 기존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막대한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V1의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선의 피해자가 양상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 크립토펑크 또 V2 소유자들은 V1은 가짜인데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랩2 V1 크립토펑크를 크립토펑크 V1으로 이름을 바꾼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을 좀 오도하도록 만드는 의도된 좀 악의적인 시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을 받으면서 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이제 판매됐는데 원래 그 제작사에서 판매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라바랩스에서도 한 40개 가량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들이 판 걸 보니까 이게 좀 인정이 되나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V1과 V2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도 한쪽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V1이 인정이 돼버리면은 기존에 10,000개뿐이 없는 크립토펑크가 20,000개가 돼버려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기존의 크립토펑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가격이 좀 다운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인정이 안 된다면 V1을 샀는데 가격이 떡락하거나 아예 뭐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또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양쪽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옛날에 이제 발행됐던 저건 또 스컬이라고 옛날에 2019년에 발행됐게 한참 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이 뜬다고 무조건 이게 살 게 아니라 왜 얘가 그동안 묻혔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1이 딱 나왔을 때 정말 오래됐고 크립토펑크의 원조다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라바랩스가 크립토펑크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픈시에서도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기사 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대 은행으로 꼽히는 JP모건에서 이제는 NFT 시장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라운지를 개설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JP모건, 그 제이미 다이몬 그분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폐계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또 본인은 그렇게 또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는 또 암호화폐를 고객들에게 또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과 은행의 비즈니스는 이제 별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는데요. 이 JP 모건이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라운지를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의 메타주크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라운지 방문객들은 요 호랑이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어요. 그 라운지에서 배회하는 호랑이와 제이미 다이몬의 이제 초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이미 다이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반암호화폐 인사로 좀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좀 디센트럴랜드에 관심을 갖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라운지에 입장하면 제이미 다이몬의 초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기사로만 접하지만 사실 이분의 위상이 금융권에서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뭐 그분 뭐 우리가 버크셔 뭐 해서웨이에 예. 그런 것도 이제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 있듯이 제이미 다이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디센트럴랜드에 접속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접속을 하면 어떤 아바타가 이렇게 좀 생성이 되고 아바타가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운지에 가보면 그 이름이 오닉스 라운지인데 오닉스라는 거는 JP 모건의 사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올라가 보면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암호화폐 경제학에 대한 그 경영진의 프레젠테이션을 또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닉스 라운지 발표와 더불어 JP 모건에서는 기업이 메타버스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 유형을 정리한 보고서를 또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던가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모든 부문에 침투를 할 거다, 조만간. 그래서 시장 기회가 연간 수익으로 한 1조 달러 정도에 달할 거로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조 달러면은 연간 1000조인데 엄청나죠. 그래서 네. 이미 매년 540억 달러가 가상 상품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례로 가상 토지가 있습니다. 뭐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에서도 토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선 또 뭐 리비월드나 뭐 클레이시티 그런 쪽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2배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6,000달러였는데 12,000달러로 올랐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음악 구매 사용되는 그 비용의 2배에 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암호화폐에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엔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JP 모건을 시작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에서 또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자기들이 메타버스에 뭐 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 아니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네. 그리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가 이미 메타버스에 좀 입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 입점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교두보다 네.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디다스는 그 샌드박스에 그 샌드랜드를 구매를 해서 뭐 아디다스의 그 아바타 NFT를 판매를 했잖아요. 인투 더 메타버스라고.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나이키는 웹3 대신에 웹2를 선택을 했습니다. 로블록스 안에 나이키 랜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좀 건설을 하고 있는데 뭐 올해 들어서 아티팩트라는 그 NFT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죠. 가상 신발 디자인 회사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쪽에도 조금 발을 들여놓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디즈니는 메타버스 쪽에 새 임원으로 마이크 화이트를 임명했는데 이 마이크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각본가이자 영화 배우 또 감독이에요. 그래서 디즈니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디지털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을 비롯해서 전통 금융권에서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기사로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NFT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사기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유명한 브랜드들을 사칭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새로운 암호화 프로젝트, NFT뿐만 아니라 이제 토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뭐 김상중 토큰도 금방 500만 원만 주면 만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악의적인 단체가 아무거나 만들면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오징어 게임 토큰이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바로 사기로 밝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좀 도용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씀으로써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토큰을 비롯해서 뭐 BTS 토큰 여러 가지 좀 사기 유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네.
미니 테슬라라는 또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미니 테슬라 그 로고를 갖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네. 앞뒤로 이제 이렇게 튕기는 그런 재밌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들 토큰을 팬케이크 수합에서 사라고 이렇게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위터의 많은 유명인들이 이 사이트는 테슬라랑 관계가 없고 가짜다.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도 이 사이트와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습니다. 네, 사실 근데 과거의 상황을 보면 오징어 게임 토큰이나 BTS 토큰 같은 경우에는 스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만 %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좀 이게 사기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몇 번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재빨리 트위터에서 여러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거는 스캠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그런 트윗을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스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미니 테슬라다 뭐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글 창에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아요. 미니 테슬라 스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발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스캠이 의심스럽다, 스캠이다 이러면 그걸 이제 구매하지 말으셔야 되죠. 네, 또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비슷한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네. 쥬라기 토큰은 쥬라기 공원의 폰트와 공룡을 이용해서 뭔가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 NFT 마켓플레이스는 페이스북의 변경된 이름이 이제 메타잖아요. 그래서 마치 페이스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또 사기를 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니모카 브랜즈 메타버스 토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업처럼 위장을 한다면 이게 뜰 거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왜 이렇게 나왔을까? 사기가 아닌가? 이런 걸로 먼저 접근을 해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검색을 했는데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사도 늦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1분 먼저 산다고 해서 이 가격이 네. 엄청 달라지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스마트 컨슈머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